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9월의 시험본 인사 2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원 등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초정보 사원을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부서와 부서 사이에 3100번 있는 거 지우고요. 사용자에다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우가 나오네요. 관리부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 맞고요.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이다. 아, 승인이 아니라 수정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한 뒤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부서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2025년 9월 7일 기준으로, 자, 2025년 9월 7일 기준 조회 기준을 한번 볼까요? 2025년 9월 27일 기준입니다.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두 10개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지금 돼 있고요. 그죠? 지금 사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0개 맞네요. 자, 9월 27일 기준으로 인천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가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회사 본사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점은 3개고요. 강원지점은 2개라서 오히려 강원지점이 더 적다. 답은 2번이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사급여관리 모듈에서 한 설명 중에서 이현우 사원의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우선은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사용자에 대한 권한 설정이죠. 가서 인사급여관리 권한 보고요. 우측에서 당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의 인사기록 카드를 조회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인사기록 카드 여기 있죠? 조회. 회사에 대한 걸로 조회가 가능하다. 맞네요.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 일자를 새롭게 등록할 수 있다. 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변경 삭제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의 여기 밑에 있죠? 사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네요. 변경 삭제 출력이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회사 내 모든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저 위로 올라가서 급여관리의 급여명세를 보면 지금 회사가 아니죠.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더라.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권한 범위가 틀렸다. 4번 문제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갑니다. 자, 인사급여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9월에 주임이네요. 주임 들어가고요. 2025년 입력합니다. 2025년 09 엔터 치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서 일괄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초기치 210만원, 218만원. 그 다음에 증가액도 있죠. 증가액은 우선은 이건 직급수당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직급수당도 65,000원. 자, 증가액 보겠습니다. 증가액은 11만원.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 12,000원이 됩니다. 자, 적용해서 입력해 주고요. 일괄 인상 들어가겠습니다. 일괄 인상은 기본급은 3.2% 정률이네요. 3.2. 그 다음에 직급은 1.6. 자, 정률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5호봉의 기본 금액을 물어봤죠. 270만 3,840원.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을 확인한 뒤에 올바른 내용을 갖다가 골라봐라.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들어가시고요. 자, 근무일수가 17일인 입사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한다. 자, 지금 보시면 입사자는 월 1일이죠.
그러니까 17일이니까 20일 미만이어서 예, 맞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수습은 75%죠. 그러면 75%만큼 지급하니까 1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60이 아니라 150이다. 2번 틀렸고요. B는 틀렸습니다. 월 일수 산정 시 실제 기속 연월의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자, 월 일수는 한 달 정상일이라서 한 달 정상일이 30일 돼 있기 때문에 30일 적용한다. 얘도 틀렸네요. 당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은 1일부터 마감이 아니라 사무직만 1일부터 마감이고 생산직과 수습직은 전월이다. 전달에서 넘어온 거다. 그래서 답은 하나 맞았네. 하나. 2번. 자, 6번입니다. 귀속 지급 기준에 대한 지급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지급 공제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마감 취소하고요. 자, 지급 급여 들어가서 지급 보고 우선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업촉진비 나왔고요. 특정 부서에 속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렇죠.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만 해당이 되네요. 부서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를까요? 그러네요. 30만원과 50만원이니까 1번은 맞는 지문. 자, 가족수당 가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자에겐 지급하지 않으며 수습 미지급 되어 있고요. 등록된 가족 대상 중에서 자를 제외한 분류 대상자들은 모두 같은 금액을 제공한다. 자가 2만원, 모 5만원, 부 5만원, 배우자 5만원. 맞네요. 2번도 맞는 지분. 자,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1년 이상, 그러네요. 1년 이상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근속이 15년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15년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15만원이다. 3번도 맞는 지분. 자,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유형이 직무발명 보상금 수당이며 R11. 예, 맞습니다. 생산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라고 돼 있죠. 아니죠. 지금 보면 누구야? 사무직만 주게 돼 있네요. 사무직만. 지금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만 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7번 문제. 정영수 사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사관리에 가서 인사정보 등록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수 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사정보 등록을 물어봤거든요. 정영수 여기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입사일은 2000년 1월 1일이며 현재 부서는 생산부 소속이다. 맞네요. 생산부 소속이네요. 1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직종은 생산직이며 급여 형태는 연봉제네요. 예,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교육을 했대요. 그러면 교육 현황 한번 가시고요. 교육 현황 가셔도 되고 교육 평가 가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평가 가서 한번 볼까요? 994번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고요. 2025년 겁니다. 자, 눌러보고 8월 한 달간 진행이 된 거죠. 자, 여기서 A등급과 B등급을 물어봤어요. A등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고요. 그 다음에 B등급도 골라주시면 되겠죠. B등급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체크해서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명 곱하기 20만원이니까 100만원이 되고 10만원 곱하기 8명이니까 80만원이 돼서 180만원이 되겠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사는 인사이급 인천지점 사업장이 2024년 이직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이직률은 사원 입퇴사 현황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도 이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024년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러면 이직 현황 들어가시고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놓으면 되겠죠. 2024년 12월
놓고요. 여기서 인천지점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은 인천지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사업장의 평균 이직률은 얼마입니까? 평균 이직률은 1.34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당 회사는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만 15년 이상이 장기 근속자에 대해 그러면 근속 연수 현황 들어가고요. 자,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인가요? 그러네요. 전체 사업장 그냥 놓겠습니다. 자, 퇴사자는 제외하고 기준 일수는 2025년 8월 31일이 되고요. 미만 일수는 버리고 모든 경력은 포함입니다. 모든 경력 제외네요. 자, 그리고 봤을 때 자, 15년 이상부터 여기죠. 4명, 그 다음에 6명, 3명 해가지고 4 곱하기 15만원 곱하기 4, 20만원 곱하기 6, 그 다음에 25만원 곱하기 3입니다.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건 단순 계산이라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255만원입니다. 11번 당 회사는 귀속급여에 대한 지급일자 2015년 9월 25일 지급 시 김하영 사원에 변경된 책자임금을 반영하여 급여 작업을 하려 한다. 자, 그러면 인사정보 등록에 가서 김하영 사원에 들어가고요. 급여정보 탭에 가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5년 9월 25일부래요. 2025년 9월이죠. 자, 엔터 입력하고요. 책자임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컨트롤 F3 눌러서 비밀번호 없애주시고요. 연봉 입력합니다. 4,380만원이 되겠죠. 자, 입력이 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380만원 체크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김하영 사원의 9월달 월급을 다시 계산해봐라 이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급여관리에 가서 상용직 급여입력 계산 가시고요. 자, 2015년 9월입니다. 9월에 조회 한번 눌러보시고 김하영 사원을 갖다가 우리 김하영 사원이 여기 밑에 있네요. 지금 우리가 재선정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사원 정보를 바꿨기 때문에 적용을 눌러서 사원 정보를 한번 바꿔줍니다. 그리고 김하영 사원 그리고 모든 사원에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계산식은 따로 건드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급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91076-100. 그래서 답은 여기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답은 4번이 된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우선 어떻게 했어요? 인사정보 등록 가서 다시 한번 인사정보 등록에 가서 급여정보 탭에서 그저 날짜 2025년 9월 계약 시작일, 연봉 시작일 입력해주고요. 연봉 입력해줬습니다. 입력할 때는 컨트롤 F3 눌러서 해제해주고 입력했다. 자, 그리고 상용직 급여 입력에 와서 다시 9월 거 체크한 다음에 김하영만 먼저 체크하고 재선정 들어가서 인사정보 등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전체를 선택하고 급여 계산했다. 그리고 나서 급여 총액 탭에 와서 비과세 위에 있는 과세를 확인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답은 4번. 자, 12번입니다. 당 회사는 추석을 맞아 2025년 9월에 특별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냐면 급 상여 일자를 한번 등록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9월에 들어가서 자, 밑에다가 2025년 9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분리에 직종 급여 형태별이고요. 엔터 눌러서 급여 구분은 특별급여죠. 특별급여 들어가고 일괄 등록에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사업장은 보니까 본사 사업장 소속이 아니고 그럼 본사를 제외한 이 뜻이네요. 그럼 본사를 제외한 확인 소속이 아니고 급여 형태가 월급인 사무직과 생산직인 근로자. 급여 형태가 월급인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네요. 다시 한번 본사의 사업장 소속이 아니고 급여 형태가 월급인 사무직과 생산직인 근로자 적용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가서 다시 한번 특별급여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체크하고요. 급여 계산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회사 부담금. 자, 여기서 보시면 회사 부담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여기 밑에 나오네요. 110만 5,350원. 답은 1번입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인사는 중간에 하나를 갖다 입력 안 하면 다 틀어집니다. 자, 13번 문제. 근태네요. 근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태 결과 입력 들어가시고요. 김윤미 사원의 8월이네요. 2025년 8월에 급여에 김윤미 사원입니다. 자, 우클릭 해보고 사원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 정보 보시면 시급 보이시나요? 자, 시급이 나왔어요. 얼마? 13,819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김윤미 사원의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각과 외출 시간, 지각 시간을 다 체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퇴 시간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외출 시간 합쳐주시고,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15분은 0.25로 계산되고요. 45분은 0.75로 계산된다는 거. 그러면 요대로 해서 곱해 주셔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1유형과 2유형 계산 산식에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23만 1610원이 나온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돼. 그냥 보시고 하는 거라. 자, 14번입니다. 당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 일용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매일 지급 대상자를 반영하고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 들어가시고 2025년 9월이네요. 자, 지급일 매일 지급이라 했죠.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매일 지급 중에서 생산부 사원이래요. 부서가 생산부인 사원. 생산부인 사원. 조회 눌러봤습니다. 요 사원들을 갖다가 추가해 주시고, 그쵸?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으로 넘어가셔서, 자, 2025년 9월 지급일은 매일 지급, 조회, 전체 체크, 일괄 적용 들어가신 다음에 시간은 10시간이에요. 자, 평일이고요. 비과세 항목 있습니다. 12,000원 적용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일괄 적용. 이번엔 토요일 4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비과세 신고분 그런 거 다른 거 없죠? 제외분 없으니까 그냥 적용 눌러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명씩 봐야죠. 대상 총액은 5명이다. 맞는 질문. 30일 중에서 25일 근무했다. 개인정보에 가시면 근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6일 근무했네요. 틀렸네요. 자, 1번 틀렸고요. 비과세 금액이 존재하며 이는 모두 비과세 신고분에 해당된다. 자, 급여의 총액에 가보니까 비과세 신고분도 있지만 비과세 신고 제외분도 있는 거 보이시죠? 틀렸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은 김인사이고, 자, 볼까요? 지급액을 보면은 김인사는 차인지급액 1165170 맞습니다. 최민용 600만원, 그 다음에 강하나 600만원, 백석준 800만원, 그러네요. 문일이는 300만원이니까 3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5번. 당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9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하고, 자,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에 가서 지금 누구의 윤규현의 데이터를 변경하래요. 지급 형태를 일정 기간 지급으로 바꾸고, 지급 형태 일정 기간 지급, 평일 9시간을 근무하고 비과세 신고분은 12,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생산직 비과세 대상자를, 자, 우선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바꿀 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이걸로 바꿔주셔야 하는 얘기죠. 우선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생산직 비과세 적용해봐라, 요거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일자 등록에 가셔서 일정기간 지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정기간 지급에 조회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윤규현이 들어가 있나요? 우선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일용직 계산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윤규현이 들어가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아, 들어가 있네요. 이미 들어가 있고요. 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체 체크하고 일괄 적용해서 몇 시간? 그렇죠. 9시간을 적용해 불고 12,000원입니다. 비과세는 똑같죠? 체크. 한 번 더 일괄 적용해서, 아, 요번에는 토요일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총 4명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탭에 가서 근무일수는 지금 22일 근무했다. 17일 근무했네요. 잘못됐고요. 1번 틀렸다. 비과세 신고분과 신고 제외분, 신고분 176만. 지금 틀렸죠? 비과세 신고분과 신고 제외분이 존재하며 총 금액은 지금 비과세 신고분만 176만 원이고 비과세 신고 제외분은 93만 6천 원이기 때문에 합치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틀렸다. 2번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들에게 총 지급된 금액은, 자, 총 지급된 금액은 차인 지급액 15132-730이며 김현호 사원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자, 김현호는 600만원, 진명호는 520만원, 송주는 190만원, 그 다음에 윤기현도 190만원.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 시간 뺏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번. 다음 회사는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과 인사 2급 강원지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 가시냐면 연간 급여 현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까지네요. 1월부터 상반기니까요. 6월. 그 다음에 여기서 과세총액 및 비과세총액, 과세 및 비과세를 체크해 주시고, 사업장은 어디? 지금 인천지점과 강원지점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 급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니까 제외하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직급별이래요. 지금 제가 조회가 부서별이죠. 직급별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봤을 때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사원 밑에 보시면 사원이죠. 여기 사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원에 대한 내용. 맞네요. 그 다음에 대리,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도 예, 맞네요. 차장 부산의 합산, 차장과 부장의 합산은 이건 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 근데 차장과 부장의 합산해 보시면 비과세 총액이 지금 270만 원인데 틀렸죠? 그죠? 27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돼 있다. 270인데 여기 120과 15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17번 문제. 다음 회사의 전체 사업장 기준 2025년 8월 기속 급여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급여 대장 들어가시고요. 부서별로 대장을 짓게 했을 때 부서별 지급 공제 항목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8월이니까 8월 체크하고요. 지급일은 급여. 자, 조회 조건은 뭐라고요? 사업장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집계가 부서별이라 했죠. 자, 조회 눌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경리부는 근속수당이 35만원 맞고요. 국내영업부는 야간근로수당이 10만원이네요. 틀렸네요. 답은 2번.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사 2025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급여 지급 내역 중에 국내 영업부의 소속 사원 중에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상반기니까요. 자, 급여 지급 내역 중에서 지급 구분은 급여입니다. 사업장은 따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부서가 어디라고요?
국내 영업부래요. 그러면 여기를 부서로 놓고요. 국내 영업부로 놓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야간 근로수당 을 받은 사람은 정수연 한 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사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을 변동 후 확인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동을 물어봤으니까 사원 상여 급상여 변동 현황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2025년 몇 월과 몇 월? 8월과 지금 보시면 기준 연월이 2025년 8월과 지금 2024년 8월입니다. 자, 놓고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포함. 그리고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22명 맞네요. 과세 금액은 비교 연월에 비해 143만원 증가했다.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4대 보험 공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공제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비교 연월에 비해 소득세의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 예, 174,550원 증가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기준 연월에 비해 받은 영업촉진비는 자, 영업촉진비가 어디 나왔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영업촉진비는 비교 연월에 비해 과세 금액의 증가한 유일한 요소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기준 연월에 지급받은 영업촉진비는 자, 보겠습니다. 영업촉진비 없고요. 여기 영업촉진비가 기준 연월에 더 받은 게 있네요. 근데 얘가 증가한 유일한 요인이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증가했네요. 다른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그러네요. 영업촉진비 뿐만 아니라 소득세랑 다른 것도 증가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뭐가 틀렸다? 3번이 틀렸다. 유일한 요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한정사가 나오면 거의 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인지 금액도 증가했네요. 차인지 금액도 아까 보니까 증가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증가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꼭 그것만 증가하고 한 건 아니다. 자, 20번 문제 볼까요? 당회사는 2025년 상반기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고 수당 코드는 근속수당이래요. 근속수당 사업장은 인천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조회하고 봤을 때 근속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있네요. 근속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성준 90만원, 신별 60만원, 강민우 60만원, 정용빈 60만원입니다. 신별이 이성준이 제일 많이 받았네요. 90만원으로. 그래서 답은 1번. 내용은 2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급의 원천징수라든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아니면은 환경 설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2025년 9월 시험본 문제 인사 2급 실기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